자, 여기 보면 현관문이 여긴 열려 있어요. 1층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는 아까 전 철제 대문 보이시죠? 절로 진입하는 거고요. 1층과 2층의 진입로는 여기입니다. 우편물은 많이 쌓여 있지 않아 현재 임차인들이 전부 다 거주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소유자를 만나고 임차인을 만나고 현 경매 물건을 들어가서 실제 내부 컨디션을 체크하는 유일한 영상은 오직 대장TV에서 제공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항상 발로 뛰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이트도 키우고 소액의 종잣돈으로 우량한 물건도 취득할 수 있게 같이 항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위치한 곳은요, 신안산선에 대한 교통의 호재와 가산의 산단에 대한 막강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인 서울 구로구에 방문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요, 토지 40평, 약 40평대, 건물 약 60평대를 전부 소유할 수 있는 다가구가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30년 이상 노후된 빨간 벽돌의 다가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그래도 서울 구로구인데 직장인들의 수요와 신안산선에 대한 교통의 호재로 서울 중심지에 이동이 편리한 지역인데 못해도 평당, 토지 평당 한 2천만 원 하겠네. 뭐 40평대면 2천만 원 얼마예요? 8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 하시죠? 아유, 나와는 뭔 얘기 하겠다. 너무 비싸겠다. 아유, 나는 뭐 작은 빌라 한 채 정도에 매입할 수 있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데 나랑은 먼 이야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영상 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비싸면 나오지도 않았겠죠. 자, 현재 지속적인 유찰을 통해 끝없이 유찰을 통해 약 빌라 한 채 값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땅 40평대, 건물 60평대 다가구를 전부 소유하는데 빌라 한 채 값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요,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소유만으로도 재개발 호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을 동시에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인지 제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모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이며 물건 종별은 다가구입니다. 토지 약 38평, 건물 60평을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6억 8천만 원의 시작, 현재 지속적인 유찰을 통해 최저가 4억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 최저가는 땅값도 못 미치는 금액대라 낙찰 즉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하 포함 총 2층으로 구성된 다가구 건물이며 층별 약 20평씩 나눠져 있습니다. 권리사항으로는요, 2022년도 05월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기 중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임차인 현황으로는요, 총 4명의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임차인들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 확정, 배당을 전부 적법하게 이행하였기에 낙찰 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아 낙찰자는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단 102호에 거주 중인 오땡모 씨는 전입만 빠르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지만 이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항력을 위임한 상태라 해당 임차인도 인수되는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죠. 즉, 오늘 경매 물건은 대항력을 전부 갖추고 있어 어려워 보이는 물건이지만 모든 임차인들이 전액을 배당받기에 인수되는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시세 대비 저렴하게만 입찰가를 구성하시면 되죠. 자, 그럼 입지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지 도보 10분 거리에는 서울 지하철역인 오류동역이 위치해 있으며 다수의 버스 정류장까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들이 혼재된 지역이라 생활 인프라의 조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죠. 자, 현재 해당 위치는요, 가산 산업단지와 근접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에 대한 편의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다가구, 원룸 건물, 상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이죠.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룸인데 바로 보이시죠? 원룸인데 이렇게 원룸 건물이 아주 높게 건축이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도 다 원룸 건물입니다.
주변에 상가주택, 원룸 건물, 도로변 건물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신속통합 그거 뭐 연관된 지금 뭐 이렇게 재개발이나 여기 호재들이 있어서 통합 계획들. 여기에도 이번 해당이 될 거라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 네, 이번에 됐는데. 동의하셨어요? 동의하고 됐어요 이번에. 근데 이번에 뭐 뭐냐 그런 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개발이랑 여기 주변에 경매 나온 물건들도 많아서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유, 네, 수고하십시오. 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다가 걸어가다가 어떤 분이 여기 지나가시다가 뭐 여기 뭐 개발하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항상 저는 지나가다가 맨날 그런 거 물어보세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면 여기 개발 뭐 된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신속통합계획 됐다고 동의율 넘었다고 이제 얼굴이 빵긋 웃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섹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같이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출구 전략이 가능합니다. 오늘 부동산은 그냥 사자마자 팔아도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 주거를 해결하고 향후 지가 상승, 개발 차익이 있으니까 지가 상승을 노려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저와 같이 바로 알짜적인 물건이니까 눈여겨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저의 뒤로 보이는 이 노후된 다가구 건물이 우리 오늘 경매 물건의 목적지입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건물이 서울에 보속이 될 겁니다. 삐까뻔쩍한 다 이제 지어진 신축 건물들은요 거품이 너무 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노후된 다가구 건물은 서울의 땅을 전부 깔고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 지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매입해서요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건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남들이 발굴해내지 않은 보석 같은 물건들, 진흙 속에 숨겨져 있는 물건들 보세요. 이렇게 4m 이상의 평지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토지 용도 지역도 아주 매력적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노후된 다가구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을 만든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경매의 투자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건물은요 1989년도에 사용 승인된 35년 된 노후주택입니다. 지층 포함 총 2개층으로 건축된 다가구 주택이고요. 건물 가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땅값만 반영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세 대비 주변에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안전마진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바와 같이 4m의 포장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허용되는 도로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건축이 되냐, 신축이 될 수 있냐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한다? 주변에 신축 건물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앞에 우리 건물 바로 앞입니다. 그죠? 신축 건물 있죠? 그 앞에도 보세요. 신축 건물 있고 저 앞에도 신축 건물 존재하죠? 그러니까 내가 건축법을 모른다, 내가 공법을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주변에 신축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내 건물도 신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건물은 신축까지도 가능한 건축법에 대한 도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건물의 특성상 주차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시설은 없고요.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던데 거기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주차는 다소 어렵다라고 예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물건은요 명도에 있어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베스트적인 물건입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항력이 있으신데 배당력을 했잖아. 그리고 전액 배당이 들어가죠. 그럼 낙찰자는 뭘 지고 있습니까? 명도 확인서라는 걸 지고 있습니다. 이걸 드려야 나가실 수 있어요. 보증금을 배당기일 때 전부 다 받아가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대항력이 있고 배당력을 했다는 건 짐 다 싸놨다는 거야. 짐 다 싸놓고 나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이사 제대로 했는지 짐 다 뺐는지 확인하고 명도 확인서만 전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경매 중에 가장 베스트적인 물건은 권리상 문제 없는 물건이 아니라 대항력이 있는데 전액 배당 들어가는 임차인들이 있다면 가장 베스트적인 경매 물건이다. 첫 번째, 대항력 존재만으로도 초보 투자자분들의 입찰 경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도가 너무 쉬워요. 짐 싸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십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전액 배당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려면 또 우선 변제를 확인해야 되고, 우선 변제에 당해세랑 임금 채권 있는지 이런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추려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물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명도가 아주 쉬운 물건이다. 자,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은요, 지하랑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지하는 현재 19평이고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철제 대문, 요거 인투분이 따로 있어요. 인투분이 따로 있고 철제 대문을 통해 들어가면 지하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만져보니까 이게 잠겨 있더라고요. 지하는 현재 잠겨 있다. 자, 우선 지하는요 19평이고요. 도면상을 보면 3룸에 화장실, 주방 전부 다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다 뚜껑을 씌워놔서 그 지하를 단독 세대처럼 아예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용 부분의 계단 부분까지도 하나의 호실이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있겠죠. 3룸이면 크게 면적은 문제되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가족 단위가 거주하기에는. 지하를 보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이 지하 철제 대문을 넘어가서 아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 보고 집을 사요? 누가 집을 사는데 안 보고 사? 그죠? 또 이거 안 들어가면 또 뭐라 할 거잖아, 저한테. 에이, 초심 잃었네. 왜 안 보여주냐? 지하를 어떻게 안 보고 사냐? 그리고 오늘의 네 머리는 왜 5대5 반가름마냐? 잘못됐어요, 머리가. 5대5로 돼버렸어. 부담스러워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실장님이 지하를 넘어가서 지하를 열심히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런 거 시키지 말라 했는데 네, 인사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일정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졌는데 항상 몸 관리 잘하셔가지고 이 날씨에 더위 먹으면 이제 좋습니다. 항상 몸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뭐 죽으라는 건가요, 우리한테? 아, 건강 관리 잘하시라고, 수분 섭취 잘하시라고, 그죠? 물 많이 드시고. 네. 이제 끝나고 이제 권하시고요. 이제 넘어가세요. 이제 철제 대문 쪽으로 해서 사장님이 이제 철제 대문을 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세요? 넘어가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야, 저 보면. 넘어가시면 우리 실장님 징역 가야 돼요. 담 넘으면 징역 가야 돼. 하여튼 지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서울에 이제 지하를 못 만듭니다. 근데 지하가 있다는 건 숨은 용적률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뛰어나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하 제외하고요. 우리는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자, 1층은 19평, 호실이 2개예요. 101호, 102호로 나눠져 있고요. 거의 원룸이나 점어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층은 29평, 주인 세대 한 가구입니다. 해당 가구 수는 3룸에 주방 및 거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현관문이 여긴 열려 있어요. 1층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는 아까 전 철제 대문 보이시죠? 절로 진입하는 거고요. 1층과 2층의 진입로는 여기입니다. 우편물은 많이 쌓여 있지 않아 현재 임차인들이 전부 다 거주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약 19평 정도이기 때문에 호실별로 한 10평 정도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자, 여기가 보이시는 게 101호. 현관펜을, 호실 번호판을 저렇게 숫자로 써놨어. 샷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위에 목재라 일부 인테리어까지 구성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스티로폼으로 해갖고 뭘 많이 이렇게 심으셨어. 뭘 많이 심으셨고. 자, 이렇게 하면 화분도 엄청 많아요. 정글이에요, 여긴 정글. 그죠? 뭐가 자라나고 있고, 넝쿨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면 102호. 여기가 102호겠죠? 써있네요. 102호. 102호. 현관 상태 깔끔합니다. 아마 임차인들이 거주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화단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가꾸시고. 자, 주인 세대는 제가 뭐 이렇게 좁아서 여기에요. 주인 세대는 여기 이 현관문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세대니까 이렇게 막아놨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2층으로 진입해서 철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옥상으로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현재 임차인들은요 전부 다 배당록을 한 상태라서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채권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현차 시 최저가 기준으로는 배당이 전부 들어갈 걸로도 보여져요. 자, 이제 보시는 안건들은 거의 다 봤으니까 나가서 총평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 보시죠. 자, 여기까지 개발 호재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신안산선에 대한 호재가 존재하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 드렸습니다. 자, 주변을 보니까 상업시설,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건축법상 허용되는 도로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신축 건물들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경매 최저가죠. 땅값도 채 못 미치는 금액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주변에 이 정도 스펙을 보유한 노후된 다가구 건물의 일반 매매 시세는요, 토지 평당 최소 1,700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물건을 대조해 본다면 약 6억 원의 가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 경매 최저가는 4억 원대로 2억 원의 안전 마진이 확보 가능한 물건입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의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낙찰 받으시고요. 올 리모델링을 진행하세요. 올드한 구옥 주택이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감각적인 주택으로 탈바꿈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신축이 아닙니다.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탈바꿈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통임대를 통해 월세, 나만의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다가구 건물로 탄생시켜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경매 최저가가 빌라 한 채 값이에요. 서울 빌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 한 채 값으로 서울의 다가구 건물주가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울 구로구 인근에서 내가 주거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면 그냥 우리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으로도 안성맞춤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리모델링과 수리를 보수를 통해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1층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고 2층은 계단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직접 살고, 지하는 임대를 통해 월세 흐름 창출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 개발 호재는요, 그림만 그려진 상태라 아직 묶여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도 도전해 볼 수는 있어요. 디벨로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명도예요. 안 나가고 버팅기면 프로젝트의 이자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 작업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이 껴져 있으면 아무래도 경락잔금 대출 혹은 담보대출에 제약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거죠. 뭐예요? 낙찰받고 우리는 경매로 매입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라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즉시적인 명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대항력이 다 있기 때문에 속행적으로 명도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냥 부수세요. 사자마자 저 동생 주택 부셔버리고 나대지로 파는 거예요. 그럼 디벨로퍼들이 원하는 조건 두 가지가 부합하는 거죠. 첫 번째, 명도의 걱정이 전혀 없고요. 주택이 아니죠. 땅이죠. 나대지는 땅입니다. 땅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 가격만으로도 매각을 진행을 하셔도 충분한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신축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신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경매 물건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쭉 보여주세요, 실장님. 얘예요, 얘, 이놈. 웅장하죠?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36평 토지에 빨간 벽돌 노후주택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허물어지고 이런 우량한 신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건축기술 대단하지 않나요? 아무리 작은 땅이라고 해도 협소한 토지라고 해도 신축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이 정도 토지의 평형대를 80평대를 들어 올렸어요. 오늘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중 가장 압도적이다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아 웅장한 주택으로 탈바꿈, 압도적인 개발 차익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이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철저한 현장 검증을 통해 보수적인 시선으로 우량한 보석의 물건을 취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실패, 만약에 내가 이거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행착오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실패들이 없다면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저와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저와 함께 견딜 수 있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에 조금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많이 지나가면서 얘기하시죠. 저한테 지나가면서 뭐 아까 뭐 목독방 TV라고 했나 뭐라 했어.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내가 그랬죠. 아닌데요. 나 대장이잖아. 왜 날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아닌데요 이랬거든요. 아, 맞는데 어디 TV인데 무슨. 제가 예전에 전세 사기 때문에 그거 알아보려고 하다가 알아봤는데 전세 사기 제가 많이 찍긴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 사상 최초, 경매 유튜브 사상 최초 공중파의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장 TV다. 아, 맞다, 대장 TV 막 이러시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세 사기 자주 본대요. 저 때문에 저 채널 전세 사기 뭐 당하셨냐 이러니까 아니래 뭐 취재 뭐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명함을 달래요. 그래서 명함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기 얘기하시는 게 기자님이시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KBS만 빼고 다 나왔거든요. SBS에도 나왔고 MBC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안 좋게 나온 건데.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뭐 유튜브로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는 뭐였습니까? 그 영상이 전세 사기 나면 매물 다가구를 막 보여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다시 가서 임차인들 싹 다 모아놓고 동대표들 분들 다 모아놓고 이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채무자나 형 건물주에게 채권 주시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제가 이런 얘기들을 임차인분들 다 모아놓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무료로 다 알려드렸어요. 관련 서류 다 드리고. 왜냐면 사회초년생분들이라 안타깝잖아요. 저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보증금 찾을 수 있게 제가 다 하는 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어. 근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그냥 요 물건만 막 얘기한다라는 유튜브로 나오더라고요. 낙마의 편집이죠. 하여튼 뭐 이번에 KBS에서 또 불러주면 또 가죠. 근데 저는 좋게 나온 건 별로 안 좋은데 나쁘게 나와야 이게 왜 좋은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나쁘게 나왔지만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 이런 거에 유튜브에 또 제가 또 전문가라. 여튼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십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지나가시다가 저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저도 반갑게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KBS에서 봐요. 감사합니다.